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카라바오컵 결승 경기 시작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손흥민 선수와 모우라 선수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결승에 참여한 토트넘과 맨시티 모두 당연히 중요한 경기이긴 했지만 리그 우승과 더불어 챔스 그리고 EFL컵까지 결승에 진출한 맨시티와 달리 2008년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은 더 비장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맨시티 역시 4시즌 연속 리그컵 우승을 도전하는 상황이기에 맨시티에게도 상당히 중요했던 이번 EFL컵 결승전이었는데요. 오랜만에 관중들까지 입장하며 치러진 토트넘의 남은 경기 중 가장 중요한 경기, 경기 주요 내용과 외신의 평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관중들이 입장한 웸블리는 그동안 관중 없이 뛰어온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양팀의 부상자였던 케인과 데브라이너는 큰 경기에 맞춰서 돌아오면서 팀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결국 복귀를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후회 없이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 7분 빠른 발의 스털링이 필 포든에게 공을 내주면서 이른 시간에 토트넘의 위협적인 슛까지 시도해본 맨시티는 역시나 압도적인 승점 차이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다웠습니다. 초반 13분 맨시티는 또 다른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지만 다행히 다이어는 뒷짐을 지고 뒤로 뻗은 발로 막아내며 중요한 슛 차단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 맨시티의 강렬한 공세가 확실하게 느껴진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그러한 거센 공세에도 최대한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며 공격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모습이었고, 역시 오늘 경기에는 후방에 무게를 둔 채로 역습에 의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토트넘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22분 토트넘은 로셀소의 불필요한 파울로 위험한 곳에서 프리킥을 내주었지만 다행히 맨시티의 에이스인 데브라이너의 킥이 벽을 넘기지 못하며 위기를 벗어난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25분 토트넘은 다시 한번 데브라이너의 크로스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지만 알데바이럴트는 뛰어난 집중력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수비를 성공시키면서 위태로운 0대0 동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맨시티의 골이 터졌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 29분 날카로운 침투로 다시 한번 슈팅을 한 스털링은 요리스를 넘기는 재치 있는 슈팅을 통해 골을 기록할 뻔했지만 이 역시 골문을 벗어나면서 다행히 0대0 균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와중에 맨시티는 골이 안 터지면서 점점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결국 케인이 공을 잡을 때 뒤에서 태클을 하는 등 토트넘의 신경을 지속적으로 건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 35분에 측면 전환을 통해 기회를 얻은 마레즈는 다시 한번 상당히 위협적인 슈팅을 통해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토트넘은 알데바이럴트의 롱볼로 상대의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를 통해 공격을 노려보았지만 여의치 않았고, 토트넘은 압박이 강한 맨시티를 최대한 피하며 공격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롱볼을 손흥민에게 겨냥하며 활로를 찾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기 전 모우라는 예전 챔스 무대에서 보여준 드리블처럼 좋은 드리블을 통해서 맨시티의 옐로카드를 한 장 안기기도 했습니다. 지속된 공격에 득점 없이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울 쪽은 역시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갔던 맨시티였을 텐데요. 후반 역시 토트넘은 자신의 진영에서 최대한 버티는 쪽을 선택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부지런히 수비에 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토트넘에게 괜찮은 공격의 전개가 진행되며 좋은 공격 기회를 얻었지만 레길론과 호이비에르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좋은 기회가 불발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1분 베일과 시소코가 모우라 그리고 로셀소의 자리에 들어가며 토트넘의 경기력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려고 한 메이슨 감독입니다. 손흥민, 케인, 베일의 공격 라인이 드디어 가동된 토트넘인데요. 후반 25분 들어 맨시티는 좀 더 압박이 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발빠른 스털링의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8분 마레즈의 개인 돌파 후 슈팅까지 멋지게 막아낸 요리스, 엄청난 선방을 연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맨시티가 지속해서 두드린 문은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후반 정규 시간이 10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맨시티의 라포르테가 시소코를 찍어 누르며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토트넘은 모험수를 두면서 호이비에르를 빼고 델레알리를 투입하고 후반 막판에는 오리에를 빼고 베르바인까지 투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13년 만에 우승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바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좌절을 당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준 것은 오히려 맨시티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균도간이 가장 먼저 손흥민을 달래주는 모습이었으며 이후 케빈 데브라이너 등의 친한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손흥민 선수인데요. 결국 한 골 승부의 행방은 맨시티에게 돌아가면서 맨시티는 이로써 4번 연속 컵 우승을 확정짓는 대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승의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손흥민 선수. 13년 만에 우승컵을 들 것이란 기대에 가득 찼던 토트넘의 스쿼드는 결국 맨시티라는 커다란 벽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후 스쿼드에서는 오늘 경기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대부분 6점대의 이 평범한 평점을 부여하면서 수비적으로 애쓰긴 했지만 돋보이는 활약은 없었다는 단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최대한 빨리 돌아온 케인은 다시 한번 온전치 못한 상태로 결승전 무대에 올라야 했다는 기구한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6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는 침묵을 지키며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13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듭된 악재로 인해 아쉬움을 눈물로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 한 팬은 손흥민 선수의 눈물을 보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오늘 활약이 최악이었다며 폼이 좀 더 좋았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팬들 역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인이 다친 상황에서 예전만큼 활발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할 때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수비적인 커버 플레이를 펼쳤을 뿐 아니라 이 공격 상황에서는 모든 롱볼을 마치 타겟맨처럼 잡아놓고서는 동료들에게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인 역시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공격진을 못 믿는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가 명확한 기회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 손흥민에게 연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 둘의 커넥션은 닿지 않았고 어쩌면 팬들은 케인, 손흥민과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으로 느껴진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케인과 손흥민을 데리고 있기에 마땅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카라바오컵 우승이었습니다. 4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까지 경질되었고 이제는 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토트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손흥민과 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오늘 해외 팬들의 반응 중엔 손흥민도 나머지 팀원들과 다름없이 폼이 안 좋은 모습이었고 더 좋은 활약을 했다면 울지 않아도 됐을지 모른다는 반응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클럽을 위한 반응일까요? 무리뉴 감독도 내친 토트넘, 이제는 진짜 개혁을 위해서 손흥민과 케인을 보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재들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